이거 달러가 이거 혼자 강해도 너무 강한 상황인데요. 어제는 엔화도 나가 떨어졌고, 이거 막을 수 있는 통화 아무도 없나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는 0.5%, 나스닥은 0.7%, 그리고 S&P는 0.4%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뭐 테슬라 정도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빌 에크맨이 이때 주식 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사는지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니까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하게 관찰되면 그때 사라.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사라. 그런데 연준이 스탑 앤 홀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여서 인하 시점이 빨리 올 것 같지 않다. 그럼 빨리 말하지. 사지 말란 얘기네. CVS가 시그니파이 인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격은 80억 불 정도 되고요. 이번 인수전에서 사실은 아마존, 월그린, 유나이티드 헬스 등과 경쟁을 했는데 CVS가 최종 승자로 결정됐습니다. 인수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 정도 되는데 성공한 M&A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유럽의 항공사가 파산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겠네요. 내용을 보니까 유럽 항공사 파산 위험이 높은 연료 비용, 그리고 인건비 비용, 그리고 계절적 요인 때문에 수요는 없어. 그래서 항공사가 파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부들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쓰느라고 항공사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네. 유럽 항공사들 화이팅입니다.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죠. 2년물 금리가 어제 10bp나 올랐고요. 10bp나 올랐지만 전고점을 상회하진 않았지만 10년물 금리는 이게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3.3%를 넘어서는 모습 보입니다. 자, 오늘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화 2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험 수준이라고 봤던 140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언제 있었는지를 보려면은 2000년대에는 없었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내에서 나왔던 기사의 내용인데요. 연준과 BOJ가 갈 길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잭슨홀 이후에 파월은 더 매파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로다는 우리는 못 올려. 안 올리는 게 아니고 못 올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차이가 벌어졌던 것이 원인인데 어제만 따져놓고 보면은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50bp 인상한 이후로 야 호주도 하는데 너는 안 하냐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엔화 약세가 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본 가계 지출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명목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니까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일본의 가계 지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는 실질 임금이 이렇게 4월달, 5월달, 6월달에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달러가 워낙 강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달러가 그동안 왜 강세였냐면 미국만 경기가 좋아서였었는데 지금 달러 강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매우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만 차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달러 강세 현상은 정상 시점에서의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통화의 움직임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만 이렇게 올라가고 유로와 엔화, 파운드화 모두 심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파운드화는 20% 가까이 약세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곳이 호주가 어제 50bp 인상을 했고요. 이제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20인데 20위가 정말 중요하겠죠. 호주 중앙은행은 50bp 인상했습니다. 수합 시장에서 호주 금리를 전망한 걸 보니까 현재 호주 중앙은행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2.5% 정도 수준인데 연말이 되면 4%, 내년 초까지 4%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오늘 금리 인상할 건데요. 지난달에 100bp 인상했는데 이번 달에는 75bp 인상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인 금리가 3.25%까지 올라갈 것 같다. 게다가 BOE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말 필요 없이요. 인플레이션은 이렇고요. 금리는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ECB 통화정책회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블랙아웃이 들어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요일 저녁이 좀 중요한 일정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CB 관전 포인트는 정말로 금리를 많이 올린다면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유로화는 강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유로화 올렸더니 야 그러면 유럽 경기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약세로 돌릴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어제 감산한다고 했는데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천연가스 재고가 5년 평균 대비는 낮지만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프리포트 LNG 가동 중단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미국 내의 천연가스 가격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럽만 발동동이죠. 그래서 어제는 8.6% 하락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근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에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올랐다. 유럽이 문제죠. 그래서 폴 크루그만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커머더티 가격 모두 빠지고 있어. 그죠? 유럽의 천연가스만 안 빠지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 생각 없어? 이런 이야기를 올리셨는데, 본인이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반성문을 쓰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은 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만 끝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이유가 이번에는 가스 가격 상한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매 가격 상한제를 위한 두 가지 옵션, 첫 번째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 두 번째는 국가별로 가격 상한제 도입,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나 위안화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비우호적 국가,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통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얼마 전에 보니까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내에 위안화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단신 빠르게 정리합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이게 좀 뭔가 좀 안 나와줘야 이게 좀 연준이 힘을 뺄 텐데 잘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다 잘 나왔고요. 근데 이상한 점은 ISM에서 조사하는 서비스업 지수와 S&P 글로벌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괴리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는 독일 이야기는 매일 나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리즈 트러스가 에너지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총리로 선출됐는데 오늘부터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10월 달로 예정된 에너지 요금 인상을 취소하거나 동결할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면 결국 이제 한전처럼 되는 거죠. 어떤 결과를 선택할지는 이제 유럽의 신임 총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향후 18개월 내에 최대 200조 원 가까운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 뭐합니까? 돈을 이렇게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호재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란 핵 협상이 in dang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성사 기대감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타결 기대감이 24시간 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란의 답변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건설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in danger,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뭐 다시 갑자기 성사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빌 에크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 투자는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